이번에는 이 샌드 디스크의 성격 형성 이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죠? 부모님이 물려주신 성향, 거기에 주변의 환경, 집안의 분위기 등 다양한 요소들로 형성이 된 컬처럴 헤리티지, 문화적 유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문화적 유산 위에 성격이 형성되기까지의 환경, 경험, 어릴 적의 경험, 이런 것들로 해서 만들어진 나의 자연스러운 행동 패턴이 있다는 거고, 그게 바로 프로파일 2, 무의식적 행동 패턴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미션, 이런 거에 지금 현재 내가 적응하기 위해서 행동을 걸러주는 행동 필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행동 필터는 내가 가져야 할 태도, 가치, 그동안 배워왔던 스킬, 지식, 또 생활을 해오면서 있었던 경험, 기대, 물리적 조건, 정신적 조건 등 다양한 필터에 의해서 걸러진, 어떤 이유에 의해서 걸러진 본래의 자신과는 다르게 내가 지금 해야 할 행동, 그게 있는데 그게 바로 프로파일 1에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무의식적인 행동 패턴 프로파일 2는 잘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왼손잡이가 있어요. 왼손잡이가 어느 날 팔이 부러졌어. 그래서 1년을 깁스를 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어쩔 수 없이 불편하지만 오른손으로 한 1년간 밥도 먹고 글씨도 쓰고 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깁스를 딱 풀르면 그 친구가 깁스를 풀고 밥을 먹는데 오른손으로 먹을까요? 왼손으로 먹을까요? 어느 손이 더 편할까? 실제 강의에서 왼손잡이들에게 여러 번 같은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대부분은 왼손이 편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양손을 얘기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었고, 간혹 가다가 오른손이 편할 것 같다고 하는 분도 계셨지만 그건 굉장히 극소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무의식적인 행동 패턴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무조건 안 변하지는 않습니다. 인생의 큰 사건이나 또는 충격을 받았을 때는 변하기도 해요. 하지만 대부분 변해봤자 약간의 변화가 있을 뿐 크게 변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환경에 적응을 해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은 상황과 미션에 따라 굉장히 많이 변화합니다. 앞에서 SC형이지만 ID형의 행동을 했던 그분 또한 변화된 행동을 했지만 본래 모습과는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무의식적인 행동은 자연스러운 행동이어서 자발적이고 스트레스가 덜하고 에너지 소비가 별로 없는 행동입니다. 반면에 의식적인 행동은 환경의 요구에 의해서 나오는 행동이고, 그래서 의식적으로 조정된 행동이고 일시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그래서 에너지 소비가 많은 행동이에요. 할 수는 있지만 오래 지속하기는 힘든 행동이라는 거죠. S형은 조용하고 차분하고 안으로 넣고 이해하는 행동은 오래 잘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럼 반면에 DI의 외향적이고 뿜어내고 드러내는 행동은 물론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오래 잘 지속하기에는 힘든 행동이라는 겁니다. 내향적인 친구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스스로 이제 충전이 돼요. 근데 외향적인 친구는 혼자 있으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외향적인 친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스트레스를 풉니다. 반면에 내향적인 친구는 기빨린다고 하죠. 그거랑 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만약에 이 SC형의 친구가 담당 교수님이랑 진로 상담을 했다고 해볼게요. 교수님은 그동안에 이 친구의 ID형의 외향적인 모습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향적인 친구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을 SC형에게 추천을 했다. 이 친구는 어땠을까? S형, 더군다나 잘 표현하지 않고 드러내기보다는 수용하는 걸 더 편하게 생각하는 S형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이게 바로 무의식적인 행동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내가 자연스럽게 에너지 소비 없이 오래 잘 할 수 있는 행동의 영역이 어디인지를 잘 살펴야 한다는 거죠.